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여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파장 짚어보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올해 인상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용어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어떤 용어인지 좀 개념부터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은 이제 그 표준 주택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별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주택 가격은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20만 호 표준을 잡아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일단은 정부에서 책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우리 주택을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고지서 받을 때는 이제 정부의 이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돼서 그 가격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시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념을 좀 짧게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대폭으로 지금 일단은 오른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실제 가격을 좀 반영한다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만만치 않아요. 참 이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올해가 지금 전국이 이제 9.9%가 이상 상승됐고 서울이 한 17%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 자체만 보고 나면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만히 이제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1억 집이 시세가 1억이면 지금까지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산정을 해서 세금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지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에가 51.8%였는데 올해는 이제 53%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만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시세를 즉 공시 가격을 시세로 나눈 비율인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도 절반 정도 이상 정도 가격밖에 평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화율이 낮고 두 번째는 이 가격이 비싼 지역에 특히 이제 최근에 작년에 가격이 이제 뭐 20-30%씩 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 반영률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공시가격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 가격이 비싼 지역에 대해서 그 가격을 굉장히 시세에 오른 가격을 시세를 반영하고 그 가격 수준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세금 폭탄이란 말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하면 어느 지역은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땅 가격보다 땅하고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더 낮은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폭만 볼 게 아니라 이 절대치를 좀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물론 조세 형평이란 대원칙이 있겠습니다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세금 폭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부담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 폭탄이란 이런 의견에 동의를 좀 하시나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고지서를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는데 6월 1일자 소유자가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실제로 이번에 정부 발표가 돼서 세금이 진짜 우리가 세금 폭탄이다라고 맞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1%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고가 주택, 9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고가 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내는 세금보다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히려 1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더 주택 가격이 싸고 실제로 소득이 더 그러니까 그 자산이 더 적게 가진 분들이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시가격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세라는 거는 형평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폭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 기초연금 같은 이런 주요 부분들이 모두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덩달아 오르지 않냐 이런 부담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들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었지만 건보료 부분은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3~4% 정도 상승했는데 일반 저희 월급쟁이들도 올해도 아마 3~4%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일반 월급쟁이들이랑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보료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면 주택을 갖고 있다고 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직장 가입자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험에 올리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이제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느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느는 분들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분 얼마나 늘어날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세금 상승률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15억대는 아파트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바뀐 그 공시가격으로 공시가 되면 이제 260만 원에서 360만 원, 100만 원 정도 오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월 10만 원 정도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가격 오르는 부담은 작은데 단 이거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세금이 150%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 안에서 산정이 되죠.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좀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됐기 때문에 이번 그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의하면 고가주택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 분들은 어느 정도 세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 다주택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담이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라는 점을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지역 평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반발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신청을 했을 경우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오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됐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 이의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건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사실 더 큰 관심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얼마나 오를지가 이 부분이 또 관심사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시세의
시세 거의 68.1%.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 거의 6,800만 원 정도 거의 시세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언론에서 80%까지 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한 70% 전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에 대한 이런 현실화율이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좀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이제 최대 한 2배 정도 세금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특히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금이 주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기조가 이렇게 이어지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될 것 같은데 세 부담을 이렇게 이기지 못할 경우 결국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매물을 실제로 내놓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예. 고령층도 있고 직장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 월급쟁이한테 1년에 뭐 50만 원, 60만 원 세부담은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몇 천만 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들이 아마 일부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관망되는 시장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위축된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계속해서 좀 긴축 조짐으로 좀 이어가겠죠. 위축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지금 수요자 대기자가 굉장히 관망세로 보고 있고요. 급매물이 나와도 지금 쉽게 매수를 하지 않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는 계속 지금 지속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시 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결국 다주택자 물량이 일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설 후로 해서 이번 봄 3월부터 한 6월 사이에 이런 일부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시장이 하향 조정 그리고 일부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여쭐게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할 텐데 정책 방향을 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현실 가격을 좀 반영하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되 단지 이제 가장 문제는 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분, 그다음에 거래세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일부 좀 정부가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